하루하루 나이를 먹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예전보다 얼굴빛이 탁해 보이고 어느새 나도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말이죠. 하지만 정말 나이는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혹은 늙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도전한 한 65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상으로 저속 노화 루틴을 실험했습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몸의 기능과 에너지를 되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근육량이 늘었으며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피곤이 아니라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이 먼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민호 씨 65세 은퇴자입니다.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스트레스와 야근이 일상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건강을 지키는 일이 인생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첫 해에 그는 병원에서 고혈압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습관도 수면도 엉망이었죠.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실험을 걸었습니다. 내 몸의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 그는 최신 의학 연구와 시니어 헬스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저속 노화 루틴. 이 루틴은 5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느리게 여는 루틴, 몸을 깨우는 근육 루틴, 음식의 속도를 늦추는 루틴, 뇌를 단련하는 집중 루틴, 그리고 밤을 다스리는 회복 루틴. 먼저 그는 아침의 속도를 바꿨습니다. 이전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10분간 조용히 창문을 열고 호흡을 합니다. 코로 5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 내쉬는 간단한 호흡이지만 이걸 매일 실천한 결과 아침 혈압이 안정되었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면 자율신경계가 회복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호흡 명상 10분을 8주 지속한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20% 감소했습니다. 둘째는 근육입니다. 그는 늙는 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30분씩 저속 근력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게가 아니라 느리게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어나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대신 벽을 이용한 푸시업, 2리터 생수병을 이용한 가벼운 덤벨 운동 등 모든 동작을 10초 이상 천천히 하도록 했습니다. 근육은 속도보다는 긴장 지속 시간에 반응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죠. 3개월 만에 그의 허벅지 둘레는 ECM 늘었고 평소 무릎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의 속도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집중했습니다. 30회 씻기를 실천하면서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늘렸고 하루 한 끼는 색을 먹는 식사를 했습니다. 빨강 토마토, 초록 브로콜리, 노랑 단호박, 보라 블루베리처럼 색깔이 진한 음식 위주로 구성했죠. 식사 속도를 늦추면 포만 중추가 자극되어 과식을 막고 혈당 상승 속도도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는 6개월 동안 4kg를 감량했지만 체지방은 줄고 근육은 유지됐습니다. 네 번째는 뇌 루틴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전 11시 집중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TV나 휴대폰을 끄고 30분간 글쓰기나 수학 문제 풀이 또는 악보를 따라 기타를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내가 피곤해질 때마다 이게 뇌의 근육통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자극을 주는 학습이 뇌세포를 다시 연결시키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즉 뇌를 쓰면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쓰면 마음이 젊어진다. 생각이 젊어야 몸이 따라온다. 마지막 5번째는 회복 루틴입니다. 그는 수면을 몸의 재생시간으로 여겼습니다. 매일 밤 10시 이후에는 전등을 모두 끄고 조도를 30% 이하로 낮췄습니다. 침실에는 휴대폰을 두지 않았고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 후 수면에 들었습니다. 이 습관을 3개월 지속한 결과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수면 점수가 향상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도 피곤했는데 지금은 자고 나면 몸이 회복된 게 느껴집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루틴을 통해 그의 몸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정상화되었고 체내 염증 지표 CRP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수치가 아니라 느낌이에요. 몸 안에서 다시 불이 켜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는 이 실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늙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주목하는 저속 노화 슬로우 에이징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빠르게 사는 것이 능력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천천히 늙느냐가 건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포는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몸은 리듬을 되찾을 때 젊어집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 하나가 세포의 수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느림의 기술입니다. 아침에 첫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 식사의 첫 숟가락을 음미하는 것, 하루에 한 번이라도 땀을 내는 것, 스마트폰 대신 책을 잡는 것, 밤에는 불을 끄고 몸의 신호를 듣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몸의 시계를 되돌립니다. 결국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정민호 씨의 실험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저속 노화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내가 내 속도를 찾는 순간 몸은 스스로 젊어집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의 한 호흡, 한 걸음, 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지 몸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고 생각의 속도가 달라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방향이 달라지는 과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쇠퇴로만 받아들인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이제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65세 정민호 씨의 실험은 그것이 오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저속 노화 루틴은 단순히 젊음을 되찾는 방법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방식을 바꾸는 철학이었다. 그는 말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늙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의 실험이 특별했던 이유는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매일의 속도를 다르게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빨라야 산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학교에서는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하고 회사에서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회에서는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그렇게 40년 넘게 달려온 인생이 갑자기 멈추는 것이 은퇴다. 그런데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춘다는 것이 곧 무력함이라고 느낀다. 실제로 은퇴 후 첫 해를 불안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 씨는 달랐다. 그는 멈춤을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마치 오래 달리던 자동차가 엔진을 끄고 열을 식히는 시간 같아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 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소모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저속 노화는 그래서 단순히 건강 루틴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 과정이었다. 그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아침 7시에 고요라고 했다. 그 시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냥 커피 한 잔을 들고 햇빛을 쬐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습관이었다. 우리는 보통 아침을 시작의 시간으로 여기지만 그는 아침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꿨다. 정신의 속도를 늦추면 생각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는 직접 경험했다. 그전엔 하루를 두려움으로 시작했어요. 오늘은 뭐 해야 하지? 뭘 잊은 건 없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바람을 듣습니다. 그게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의 말처럼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선택의 정밀함이다. 빠름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느림은 지속 가능하다. 그의 두 번째 변화는 몸의 감각을 되찾는 일이었다. 퇴직 후 대부분의 남성들은 몸의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며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다. 몸은 쓸수록 살아있다. 그는 처음에 운동을 위해 헬스장을 등록했지만 일주일 만에 포기했다. 대신 그는 집에서 매일 천천히 걷기를 시작했다. 남들은 1만 보를 목표로 삼지만 그는 3,000보를 40분에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세며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고 한다. 예전엔 운동이란 건 힘을 쓰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숨을 고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이 균형을 찾으면 몸도 젊어집니다. 저속 노화의 핵심은 그래서 느린 회복의 리듬을 찾는 데 있다. 그의 세 번째 변화는 먹는 습관이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먹었고 나이가 들자 외로워서 무의식적으로 먹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의 속도를 바꿨다. 그는 식탁에 앉기 전에 늘 물 한 컵을 마시고 첫 숟가락을 들기 전 30초 동안 음식의 향을 맡는다. 처음엔 우습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음식을 먹는다는 게 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행위로 변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식사가 하루의 중간에 끼어 있는 의무였는데 지금은 하루의 중심입니다. 그는 식사 때마다 음식을 감사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다. 그렇게 하루 3번 몸과 마음의 리듬을 맞추며 살았다. 그 결과 체중이 줄었고 소화가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식사 후 졸음이 사라졌다. 네 번째 변화는 뇌의 젊음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공부하는 시니어라 불렀다.
매일 오전 11시 공부방에 들어가 30분 동안 글을 썼다. 처음엔 은퇴 후 심심함을 달래려던 취미였지만 점차 그것이 인생의 활력소가 되었다.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수첩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늙지 않으려면 생각을 오래 해야 한다. 생각이 짧아지면 인생도 짧아진다. 실제로 꾸준한 글쓰기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는 매일 오늘 배운 것 한 가지를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기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수면을 다시 배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피로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잠을 재생의 시작으로 보았다. 매일 밤 10시 그는 거실에 불을 끄고 작은 조명만 켰다.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10분간 하루 돌아보기를 했다.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한 한 가지를 떠올리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도 잠이 빨리 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이 잠을 원합니다. 그는 수면을 몸의 리셋 버튼이라 불렀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맑음이야말로 진짜 젊음의 증거라고 했다. 그의 저속 노화 루틴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몸이 변했고 몸이 변하자 마음이 따라왔다. 그것이 진짜 회춘이었다. 그는 말했다.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면 늙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늙음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피하려 할수록 더 빠르게 늙는다. 반대로 늙음을 인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면 오히려 몸은 회복을 시작한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저속 노화는 가능하다. 그것은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태도다. 결국 저속 노화의 핵심은 자기 인생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다. 은퇴 후 삶은 누가 대신 설계해주지 않는다. 건강, 인간관계, 시간, 마음의 균형 모두 스스로 조율해야 한다. 그래서 정민호 씨의 실험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철학적 실천이다. 우리는 종종 돈보다 시간보다 에너지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진짜 노화는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잃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젊어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늙음을 조율하는 지혜다. 젊음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늙음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느리게 먹고 천천히 걷고 깊이 호흡하며 잠시 멈추어 자신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바로 몸이 젊어지는 첫걸음이다. 세상은 여전히 속도를 요구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를 내려놓을수록 깊어진다. 결국 젊음이란 시간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저속 노화는 그 태도를 회복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다. 늙음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이 한 문장을 남기고 싶다. 시간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시간을 느려지게 만들어라.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젊어지고 있다.